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팔란티어 관련돼서요,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팔란티어의 내부자 매도에 대한 문제라고 해가지고 좀 의미심장한 글이 올라왔어요. 이제 1월 26일 날 올라온 거고요. 서머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팔란티어의 내부자들이 엄청난 양의 주식을 내다 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 그러니까 약간 내부자들이 더 이상 팔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죠. 왠지. 그래서 인사이더 셀링이 약간 조금 이제 작년 12월이랑 올해 1월을 비교를 했을 때 약간 조금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로 봤을 때 팔란티어가 좀 굉장히 좀 어트랙티브하다,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혹시 장기 투자자 할 사람들은 일단은 지금 저점에서 사는 게 굉장히 좀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램펀트 인사이더 세일 하면요, 이게 폭발적인 뭐 되게 안 좋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사이더들이 그냥 팔아 제끼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자, 컴퍼니의 인사이더가 결국 누구냐? 그럼 오피서가 있을 것이고, 뭐 디렉터, 스톡홀더, 아니면 탑 레벨 엑제큐티브, CEO 같은 사람들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키 퍼스널이다. 이게 핵심 인사인데, 이제 우리 이제 투자자들 중에서요, 그 사람들을 트랙을 하죠. 추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고 파는 거를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회사에 다가올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get a sense, 그러니까 센스를 얻는 거죠. 그런 전략을 이제 구사하는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런 투자 전략은 굉장히 좀 퍼펙트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어떨 때는 이거를 되게 false signal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짓 정보일 수도 있다. 거짓 정보가 아니라 이게 지금 회사가 좋지 않다는 그런 뜻을 말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 이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저자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좀 considerable reduction이 있대요. 굉장히 상당한 수의 좀 리덕션이 있다. 그러니까 이 내부자들이 주식을 갖다 파는 거에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줄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하는 거죠. 작년 11월에 비교해서 이제 많이 줄었다, 셀오프가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표를 만들었죠. 자, 다이렉트 리스팅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한 달을 이제 기준으로 해갖고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표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12월과 1월에는 11월에 비해서 99%가 줄었더라라고 지금 이제 이 사람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클리어한 인디케이션이다. 이거는 확실한 표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팔란티어의 내부자들이 더 이제 팔지 않고 있다는 확실한 이제 증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를 보면 요게 이게 지금 현재겠죠. 11월 여기서부터 지금 요 두 달을 봤을 때 지금 99%가 줄었다라고 하면서 확실히 이건 준 게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앞을 내다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최근에 그 팔란티어에 투자를 할 때 그 투자자들로 하여금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였냐면 램펀트 인사이더 셀링, 그러니까 내부자들이 파는 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 내부자들이 이 팔란티어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좀 확신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회사가 앞으로 안 좋게 될 거라서 파는 거 아닐까라고 당연히 우리들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지만 요 최근의 데이터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팔란티어의 탑 인사이더, 그러니까 CEO를 얘기하는 거겠죠. CEO들이 지금 굉장히 그들의 주식을 파는 것을 홀드하고 있다라고, 멈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면요, 지금 요거는 이제 왜 가지고 왔냐면, 이제 셀 오프를 하고 CEO들이 이제 내부자들이 다 팔고 나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주식수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알렉스 카프도 있고요. 쭉쭉쭉 있죠. 이런 분들이 아직 주식이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근데 앞으로 다가올 가장 그런 카탈리스트, 그러니까 촉매는 무엇이냐면요,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주식을 이제 팔면서 생기는 이제 그 세금 문제,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알렉산더 카프랑 스테판 코엔이 6,700만 주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그 스탁 옵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만기가 언제냐면 2021년 12월까지였던 스탁 옵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스톡 옵션을 이제 그 엑서사이즈 하는 데에는 가격이 0.1달러에서 1.1달러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20달러라고 했을 때 이 CEO들은 이 주식을 1달러
아니면 0.1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싸게 살 수가 있죠. 그런 걸 봤을 때 이거는 누구라도 약간 파이낸셜 센스다. 그러니까 스탁 옵션 권리를 행사를 해서, 이게 엑설사이즈가 행사하다라는 뜻인데, 행사를 해가지고 이걸 현금화, 그러니까 주식으로 바꾸는 거는 굉장히 좀 make sense하다, 당연히 일리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표는 잠깐 이따 보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지금 이런 전환 있죠. 만약에 이런 그 CEO들이 주식을 받았어요. 주식을 받아서 이거를 갖다 팔 때, 이제 주식을 받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런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 주식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받은 주식을 시장에다가 갖다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자들이 왜 주식을 갖다 팔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21년 11월 달에 왜 이렇게 이제 주식을 매도를 많이 했는지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이런 대량 매도가 나올 것이냐 얘기를 했을 때, 자, 이걸 좀 보자고 합니다. 팔란티어의 인사이더들이 앞으로는 이제 팔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요. anytime soon. 이제 표를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요, 지금 여기 CEO들 이름들이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십시다. 여기가 지금 만기일이에요. 지금 2021년도 12월 3일 보이시죠? 이것 때문에 이제 알렉스 카프가 이제 대량으로 좀 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때가 만기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만기일이 언제냐면요, 자, 2032년. 자, 2030년, 2032년. 다 2030년 이후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말대로 앞으로 이렇게 지금 대량으로 지금 주식이 시장에 오픈마켓에 풀릴 일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이 주식이 이제 대량으로 매도를 안 할 거니까, 그럼 이거는 주가가 앞으로 대량으로 좀 떨어질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이 스탁 옵션을 왜 얘네들이 팔 수밖에 없었는지. 자, 볼게요. 자, 알렉스 카프가 대략 6,600만 주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0.1달러에서 1달러의 주식을 살 수 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편하게 1달러로 샀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주가는 20달러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20달러에서 1달러를 빼면 이 사람은 지금 19달러의 차익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19달러를 6,600만 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9 곱하기 6,600만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12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12억 달러가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12억 달러를 받은 게 아니라 12억 달러에 해당하는 주식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주식을 받았어요. 근데 주식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돼요. 난 돈을 받은 게 아닌데 세금을 내야 됩니다. 보통 미국에서 50% 정도를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면 이 알렉스 카프가 이 스탁 옵션을 실행해가지고 주식을 받았는데 돈을 얼마를 뱉어내야 되냐? 약 이렇게 뱉어내야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는요, 7,50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알렉스 카프는 돈으로 받은 게 아니라 주식으로 받았는데, 주식을 받았다고 7,500억 현금을 내야 되면 이 사람이 이만큼 돈이 있을까요? 만약에 없다고 예를 들었으면 이 7,500억 원을 어떻게 마련을 하겠습니까? 그럼 주식을 갖다 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할 수 없이, 저는 제 생각에는 이 7,500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거를 할 수 없이 오픈마켓에 이제 주식으로 내다 팔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부자가 주식을 팔았다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을 이제 이 사람이 내죠. 자, 앞으로 이렇게 좀 내부자 매도가 이제 많이 줄 거야, 샤프하게 줄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거가 가지고 오는 두 가지 장점을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이제 이런 팔란티어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곰들, 베어리시 할 때 그 베어예요. 이런 곰들이 봤을 때 이렇게 지금 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CEO들이 이렇게 주식을 갖다 파는 거에 대한 이런 의심들, 이런 거를 일단 잠재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내부자들이 갖다 파는 양이 굉장히 줄어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픈마켓에 나오는 주식이 없을 것이고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대량으로 주식이 이제 시장에 풀리지 않으면 그건 뭘 얘기하냐? 그 주가의 안정화를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풀리는 주식이 없으면 주가도 안정을 찾을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팔란티어의 그 내부자들이 계속 파는 것 때문에 못 사겠어요. 이거 이제 뭐 매도해야 되나요? 정리해야 돼요? 하는데요. 요거를 좀 보시고 약간 좀 마음의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